자, 다음으로는 아래 등심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T10에서부터 T13까지 흉추 10번에서 13번까지 물론 이제 미국식은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자, 아래 등심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아래 등심살은 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기억해야 될 게 제 10번째하고 제 13번째 등뼈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안 좋아요. 흉추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등뼈 그러면 뭐 경추도 있고 흉추도 있고 요추도 있고 전추도 있고 뭐 밑추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좀 하여튼 뭐 뭔가 조금 어설픈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도식화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 10번째하고 13번째까지다. 그래서 T10에서부터 T11, 12, 13까지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위에서 봤던 등심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다를까 보게 되면 이 부분에는 참 이 근육 머슬 파이버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파시아라든가 이런 게 이전에는 전부 다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었는데 크게 뭐 나눈다 그러면 요 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가 되죠? 스피날리스. 가시근이 된다. 그 근이 되고, 꽃등심의 새우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큰 부분. 이거는 이제 롱디스무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벌써 이제 롱디스무스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최장근이죠. 그래서 이 아래 등심살에 오게 되면 벌써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등심으로만, 두 개의 근육으로만 이제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이제 등심 덧살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던 떡심도 안 보이게 되죠. 안 보이게 되고, 여기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는 이렇게 스피날리스 머슬과 롱디스무스 머슬 두 개로만 구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체크시 되는데, 체크세 가게 되면은, 이 가식은 스피날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마치 단일 근육인 것처럼 머슬 파이버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파시아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어쨌든, 아래 등심 같은 경우는 하여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떡심이 없다. 여기 떡심이 없고, 그렇게 한 두 덩이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개의 경우는 아래 등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등심의 특징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떡심이 없다 이거죠. 떡심이 없고 어떻습니까? T1 그러니까 윗등심이라든가 여기 T6 여기 꽃등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짝이는 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부분이 되죠. 여기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뭔가 배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등심 잡숴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뭐야? 이거 먹어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나 그걸 좋아해. 난 그거만 먹어. 그러면서 이게, 이 떡심까지 이제 구워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상당히 질겨요. 그래서 저런 이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거 아주 도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사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윗등심 부분에 하고 이 꽃등심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 꽃등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떡심이 있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갈래로 나눠진 모양을 보인다. 그렇지만 아래 등심 같은 경우 특히 13번에서 잘라서 봤을 때는 떡심이 없어요. 떡심이 없고 그냥 크게 두 덩이 정도 스피날리스랑 여기 롱디스무스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인가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때는 그냥 딱 눈으로 봐서 떡심이 있다. 떡심이 없다. 이걸로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떡심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 등심. 떡심이 있다. 그러면 알고 윗부분이네. 벌써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여기 이제 롱디스무스랑 이제 세미스피날리스가 나타나게 되면 알등심이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새우살이 보이잖아요. 스피날리스가 이렇게 되면 이게 꽃등심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심 부위를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윗등심, 꽃등심, 아래 등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재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윗등심과 꽃등심 부위에는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런 떡심이 있다. 그다음에 아래 등심에는 떡심이 없더라 하는 이걸로 구분할 수가 있죠. 떡심. 그러면 이게 떡심이 도대체 뭐죠?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등심에서 이 떡심의 정체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는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하여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윗등심에 해당하는데, 요 가운데 이렇게 떡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것도 뒤집어 놨네 싶죠.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롱디스무스죠? 그 다음에 여기 세미스피날리스, 여기 스피날리스입니다. 스피날리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라페치우스가 되겠죠? 뭐 이렇게 롬보이드가 있고, 이렇게 되게 보면 떡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큰 이제 근막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로 해서 구분할 수 있다. 요게 원래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야 바로 표현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등심 속의 떡심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등심하고 꽃등심에만 있다 이거죠. 뭐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루칼 리가멘트입니다. 이 떡심은 바로 이 루칼 리가멘트인데, 이제 루칼이라는 뜻은 여기 이제, 목의 뒷부분을 의미하게 되죠. 레이프라는 말에서 원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무릎의 뒷부분, 이런 데는 뭐, 포플리테얼 포사, 뭐, 이렇게 말하고, 어깨 속에, 겨드랑이 부분, 그걸 뒷부분은 이제 엑실라, 애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목이라고 그럴 때, 목의 뒷부분에, 여기가, 이게 점막이죠. 여기가 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코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이가 보이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루칼 리가멘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서 하고, 이런 대동물한테서는 서로 다르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흔적이랄까? 원숭이 계열들도. 근데 형태는 남아있고, 혹시라도 이 해박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수페리어 루칼 라인, 인페리어 루칼 라인, 이렇게 스카를 볼 때,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루칼 리가멘트가 붙는다는 그런 자리를 많이 얘기하죠. 루칼 리가멘트 붙는 자리.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사람하고 다른 동물에서는 아주 인디펜던트리, 진화했다. 서로 다르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진화했을까 하는 거는, 이 루칼 리가멘트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면, 목을 받치는 거예요. 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이 머리를 이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좀, 이게 근육으로만 지탱하려고 하니까 머리를 근육으로만 지탱하면서 머리에 이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아니지. 머리를 이고 있으니까, 근육이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이거, 리가멘트로서 그냥 꼭 붙들어내자, 머리를.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적다 이거죠. 여기서도 이제 보통 이제 리가멘트 인대 그랬는데, 우리가 다리 삐었거나, 발을 다치게 되면, 다녀오고 나서, 인대가 나갔대. 그런데, 인대가 어디 집을 나가나, 어디서 인대가 나갔어.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인대가 뭐지? 근데 인대의 정의는 이게 뼈가 있고, 하나 뼈가 있고, 다른 하나 뼈가 있을 때,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걸 인대라고 합니다. 뼈와 뼈를 감싸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근육이 있다가 근육이 이제 뼈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요거는 보통 우리는 보통 힘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텐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텐던. 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 만약에 이렇게 뼈에 만나지 않고 근육과 근육이 만났을 때는 넓게 질긴 막으로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아포뉴로시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하여튼 인대, 리가멘트,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면서도 인대의 정의라는 거는 뼈하고 뼈를 잇는다, 뼈하고 뼈를 감싼다, 이런 겁니다. 인대가 집을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공간이 생기니까 이게 서로 밀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보통 스프레이, 삐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루칼 리가멘트도 보게 되면, 이게 뼈하고 뼈를 이어준다. 그래서 루칼 리가멘트, 목에 있는 인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하여튼 사람과 짐승이, 좀 다르게 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역할은, 이게 루칼 리가멘트가 심하게 나타난 친구들은 보통, 이게 대동물, 이런 쪽에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왜? 러닝, 뛰어다니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그냥 머리를 이고 있는 것도 참 무거운데, 그걸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머리가 나대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막 흔들리고. 사람도 달리게 하면, 머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승들은 사람보다 더 빨리 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 그 머리를 가지고서 또 상대방을 물어뜯기도 해야 되고, 또 코를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킁킁킁 하면서 흙을 파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로서 뭔가를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이 머리가 너무 무겁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로 진화한 짐승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잘 발달했고, 사람이나 원숭이처럼 그냥 머리를 그냥 이고만 있는 친구들한테는 흔적기관처럼, 이렇게, 심하게 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쪽에 이어지는, 수프라스피너스 리가멘트랑 같이 이어진다는 건데, 뒤에 그림에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칼 리가멘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일종의 이제 아포뉴로시스라고 말씀드렸죠. 근육과 근육이 만날 때, 근육이 뼈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트라페지우스가 양쪽에 있으니까 트라페지우스가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형성되는 아포뉴로시스.
그 다음에 스플레니우스 카피티스, 그 다음에 롬보이드 마이너, 이 부분이 여기서 만나면서 형성되는 아포뉴로시스, 그 다음에 세라토스 포스테리어 수페리어 머슬,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또 이렇게 만나면서 형성되는 아포뉴로시스. 이 아포뉴로시스가 이렇게 마치 리가멘트처럼 뼈와 뼈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리가멘트처럼 보인다. 그래서 루칼 리가멘트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네발 짐승들, 앙귤레이트 이렇게 되는데, 앙귤레이트 하면 유제류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요. 말굽이 있다. 말굽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대동물들, 이런 친구들 말이죠. 소, 말,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그리고 질기게 발달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루칼 리그멘트의 한쪽을 이렇게 뜯어낸 부분에, 뜯어냈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잘 다이섹션을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이게 보세요. 사람 손의 크기가 이만한데, 이거 사람 손입니다. 이게 목장갑을 끼는 사람 손. 근데 요 밑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찔김하게 필요할까? 머리를 앞에다 내밀고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sustained relieve the weight of head 이렇게 됐는데 소 같은 경우는 머리의 무게만 30kg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쌀 한 반가마 정도의 머리를 앞에다 여기 이제 뛰는 친구처럼 앞에다 매달고서 뛰어야 되는 보면 근데 우리처럼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위에다 머리를 그냥 이고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심하게 저건 아닌데 이 친구들은 뭐 낚싯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낚싯대에다가 낚싯대 줄을 갖다가 아주 무거운 게 있어 30kg가. 그래서 붙잡는 건 뒤에서 이제 이렇게 몸이 이제 머리를 붙잡는다 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밑으로 쳐지려고 할 텐데 이걸 이제 하고서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이 머리가 흔들려 가지고 도무지 이거를 거기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감당할 재간이 없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역할은 뭐든지 먹고 사냥하고 이렇게 이불주로 이용하잖아요. 자, 이게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까지 다 들어가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오토바이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머리의 무게를 좀 감소시키게 효과적으로 좀 머리를 좀 앞에다 내밀고서 다닐 수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를 했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는데 그러면 요것만 요렇게 따로 그러니까 떡심만 루칼 리가멘트만 따로 이걸 가공을 해가지고 이게 팍스왁스 또는 패디웨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게 그럼 어디다 쓰느냐? 이거 보면은 개껌 개껌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저기 동물병원이나 이게 뭐 강아지나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대형 마트에 가면 개껌이라고 파는데요. 요걸 이렇게 살짝 익혀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개들한테 던져주면 이걸 막 물어요. 막 갖고 쪽쪽 빨고 씹어대고 장난치고 또 한참 씹다가 또 버려놨다가 또 몇 시간 있어서 다시 한번 가서 왜 이 친구들은 이거 씹으면서 뭔가 즐거운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나마 이제 고기의 맛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개껌으로 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보면 이게 좀 노란색이 나죠. 되게 우리 이제 근육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요. 대개는 콜라겐이 이제 주성분인데 콜라겐 단백질에서 말이죠. 콜라겐이 주성분인데 여기 이 부분만큼은 콜라겐하고 일레스틴이 섞여 있어요. 이거 이제 뭐 복잡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콜라겐이 이제 세 가닥으로 꼬아져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스트레칭 늘어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딱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일레스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레스틱하니까 낭창낭창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콜라겐하고 일레스틴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약간의 흔들림도 자기들이 보상을 해주고 용수철처럼 그리고 이 무게를 효과적으로 매달고서 머리를 효과적으로 매달고서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라이드 패드 외에 이제 도구 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개껌으로 해서 이제 팔게 되고 또 뭐 어느 지역에서는 요것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뭐 오뎅 이렇게 꼬치 이게 얇게 썰어가지고 이게 이제 꼬치구이처럼 해서 썰으면서 오뎅탕에다 일부 넣어가지고 그걸 하면 아주 맛있다고 뭐 이렇게 그런 음식 요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콜라겐 파이브로만 이어져 있으면 이게 일종의 리가멘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대기의 리가멘트처럼, 이거 너무 스티프하다 이거지. 스티프하다. 근데 여기에 가서 마치, 이래 낭창낭창한 고무줄 같은, 그것도 에이몰포스하다. 그러니까 형태가 무정질의 일레스톤 매트릭스 안에 가서, 무정질이라는 거는, 에이몰포스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규칙적인 배열이 없더라, 이런 겁니다. 배열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탈의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글라스 같은 경우를 우리는 유리를 에이몰포스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리가 왜 에이몰포스에 형태가 있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아니면 이제 분자 배열을 보게 되면은 일정한 규칙 패턴이 없습니다. 규칙 패턴이 그럼 있을 것 같은데 단단하고 골체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이몰포스한 물질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유리. 우리가 흔히 쓰니 말하는 소다 라임 글라스고, 그걸 정말 배열을 일정하게 만들었을 때 그걸 우리는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게 되죠. 상품명으로 크리스탈 유리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크리스탈 유리, 이런 거는 상품명일 뿐이지, 그건 유리일 뿐이에요. 근데 크리스탈이라는 거의 정의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분자 배열이 정확하게, 모기장처럼, 바둑판처럼 이루어져 있을 때, 그것도 3D로 이루어졌을 때, 그걸 크리스탈이라고 결정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리가 크리스탈이 이뤘을 때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쿼츠가 되는 거죠. 석영. 그래서 석영도 보면 돌에, 한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꽃뿌리 영자를 쓰죠. 요게 이렇게 되던가. 돌의 꽃이다. 석영. 그래서 이걸 또 수정. 이렇게 부른 거죠. 수정. 그럼 수정하고 석영하고 이런 이렇게 유리하고 다르냐? 아니. 원래 SiO2는 같은데 이게 분자 배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느냐. 정확하게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건 글라스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크리스탈을 이룰 때 그때를 우리는 석영, 쿼츠, 또 수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자수족은 뭔데? 정확하게 크리스탈인데 그 안에 가서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시광선이 들어가다가 그것만 딱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이거 이 얘기는 어긋났는데, 어쨌든 이런 에이모포스한 일레스틴 매트리스에 콜라겐 파이브가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된 걸 보고 파이버 레인포스트 콜라겐 파이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컴포지트다. 이 컴포지트라는 말도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무重力의 물질 플라스틱만 있다면, 그렇지, 플라스틱으로 설명하면 되겠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 플라스틱만 있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휘고 그러잖아요. 약하고. 근데 여기다 만약에 파이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단단해지겠죠. 뭔가 유연성도 있으면서도 단단해지더라. 유연성이 있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깨지지 않고, 휘면 휘지 잘 깨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버 라인포스트 컴포지트라고 있는데, 여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FRP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버 라인포스트도 똑같습니다. 이거 플라스틱이란 말인데, 뭐에서 보게 되냐면, 우리 저런 데 있잖아요. 여기 바닷가나 이런 데 가보면 보트, 파란색 나는 보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멍텅구리배인데, 거기다가 그냥 야마 엔진 이런 거 하나 얹으면 그냥 모터보트가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것들을 그렇게 만든 플라스틱, 그게 파이버 레인포스트 플라스틱, 그래서 FRP라고 부르죠. 그래서 FRP 선이죠. FRP. 이거 옛날 생각나는데, 제가 군복무를 섬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 1년 동안 섬에만 같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FRP 선을 타고 그 바다를 누비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괴로웠던 추억입니다. 그 당시 인터넷이 있어, 핸드폰이 있어. 섬에서 1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소에서는 어떤 사진을 제가 구하기 힘들어서 요거는 말입니다. 말인데, 말을 이렇게 다 다이섹션을 하고 나서, 요게 이렇게 표시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루칼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루칼 리가멘트. 그러니까 특히나 말 같은 경우는 머리가 더 앞으로 나가 있잖아. 그리고 또 달려야 되잖아.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나대겠어, 이게. 나대고, 이렇게 나대고. 그러니 이걸 근육으로만 잡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루칼 리가멘트로서 잡았고, 그것도 이게 파이버로 강화된 일레스틴이 들어가니까 낭창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효율적이었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이걸 이제 이렇게 썰어보니까 이게 떡심으로써,
우리가 먹는 등심, 윗등심, 꽃등심에서 떡심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콜라겐하고 이렇게 대책을 이루는 게 일레스틴이라는 프로테인하고 다르게 우리 나는 일레스틴을 써요. 이런 상품 있잖아요. 샴푸던가 이런 데 보면 거기는 E를 더 붙였습니다. E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 따르면 일레스틱 시스테인이라는 뜻에서 요걸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레스틴 이 회사에서 샴푸 얘기입니다. 만든 이 일레스틴이라는 거 E자가 하나 더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공사하거나 이럴 때 그 실리콘 써야지. 창문에 실리콘 좀 쏴봐요. 아이고 이거 실리콘 이렇게 쏘면 어떡해. 저기 장판 붙일 때라 여기저기 실리콘을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 하얀색도 있고 투명한 색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루팅 에이전트로 쓰는 거. 이 실리콘이라는 게 보면 실리콘에 E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SI라는 원소 기호는 실리콘이잖아요. 잘못 썼어요. 실리콘. E가 없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이 실리콘은 우리가 말해 실리콘 러버, 우리가 흔하게 건축 현장에서 쓰는 실리콘 러버 같은 E를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요거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일레스틴하고 이 일레스틴이 다른 점은 여기는 E가 하나 더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실리콘하고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에 E가 하나 더 있더라 이거죠.